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회사를 다시 다니게 되며 출퇴근길 지루함을 쫓아내어줄 유튜브를 찾다 이곳을 알게 됐는데요. 사연을 재밌게 시청하다가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단순히 제 일을 이곳에 털어놓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성급한 일반화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떤 일이든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곳의 감동적인 사연들을 보면 헤어진 가족이나 특별한 인연인 은인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이 모두 행복하고 훈훈한 결말만은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설명해 볼 테니 재밌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겐 평범함과 다른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부모님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이혼을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신지 모른 채 엄마와 지내게 됐죠. 그렇게 엄마와 잠깐 같이 지내다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집을 나갔다 버림을 받았어요. 다행히 아빠가 살고 있던 집 앞이라 큰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어린 나이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죠. 이후 저는 아빠와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지금의 엄마와 재혼하시게 되며 제게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생겼죠. 엄마는 비록 절 낳아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정말 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배다른 동생과 차별 없이 사랑을 듬뿍 주신 엄마 덕분에 아빠가 일찍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늘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렇게 복잡했던 어린 시절을 잘 견뎌내고 여느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던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었죠. 좋은 커리어를 쌓은 뒤 나만의 회사를 차리겠다는 전문 경영인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 꿈이 있었고 여성으로서 사회 일을 계속 이어가는데 많은 고충이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세상에 펼치고 있는 여성 사업가와 전문 인력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되겠다는 생각에 회사 일과 자기 개발에 힘썼죠. 그러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여성 CEO 사업가가 있던 회사에 경력직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당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만큼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이 필요로 했지만 제 꿈을 위해 지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신만만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회사의 경우 워낙 높은 커트라인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취업생 시절에도 몇 번의 불합격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더 늦기 전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공부하며 면접을 준비했죠. 다행히 1차 서류와 면접 전형에 합격했던 저는 최종 2차 면접을 앞두게 됐어요. 신입사원도 아니었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 준비만큼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감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였지만 막상 면접관들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면접을 보던 지원자들 모두 대단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 주목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어떤 질문이든 원하는 대답을 할 자신감도 있었지만 애초에 그럴 기회조차 면접관들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2차 면접장을 나와야 했죠. 그때 직감적으로 딱 알겠더라고요. 이번에도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없겠구나. 불합격이 100%로 확실하겠구나 말이죠. 그러다 보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면접장을 나왔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쭉 하고 빠졌죠. 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회사를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저와는 관계가 조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누가 달리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고개를 박은 채 갈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뛰어오던 발걸음 소리가 멈추면서 누군가 제 뒷목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랐던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황급히 뒤를 쳐다보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자 그 회사의 CEO이셨던 분이 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어머, 누구세요? 누군데 남의 목을... 정주희님? 아니, 정주희 사장님 맞으시죠? 근데 왜 제 목을... 저기, 그 목 뒤에 점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목 뒤에 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점이요? 아, 네, 제 목 뒤에 점 4개가 있긴 한데 그건 왜 그러시죠? 저 혹시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니, 낳아주신 엄마 이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혹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저희 엄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소 롤모델로 삼고 존경하던 분을 그분의 회사에서 만난 것도 놀라운데 그분이 제게 달려와 갑작스럽게 저희 엄마에 대해서 묻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친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것도 아는 것 같아 보였죠. 물론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이라고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의 이름을 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놀랐던 저는 얼떨결에 엄마의 이름을 말하게 됐어요. 제게 엄마가 2분 계시는데 낳아주신 엄마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분 이름을 말하자면 정형자 미자입니다. 아유, 역시 맞구나. 맞았어. 네가 내 딸 주은이가 맞았어. 주은아, 엄마야. 내가 널 낳아준 엄마라고. 엄마가 이름을 바꿔서 그래. 원래는 정형미야.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내 딸. 엄마가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제게 엄마의 이름을 들은 사장님은 와락 저를 안고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곤 자신이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말하며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로서는 안 그래도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이 더더욱 혼란스럽게만 느껴졌어요. 30여 년 전, 날 버리고 갔던 친엄마가 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다리를 안고서 울고 있는 엄마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물을 수도 없었죠. 또 제가 존경하던 사람이 제 친엄마라는 사실에 너무 놀란 상태였고요. 저는 울고 있는 엄마를 뿌리치지도 위로해주지도 못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정이 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갔어요. 엄마의 사무실이었죠.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온 엄마는 제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아,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네? 그게... 엄마 이름 기억하는 걸 보면 내 존재를 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엄마랑 같이 살았던 건 기억나? 자세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왜 그래? 놀랍기도 놀랍겠지만 지금 네 모습만 보면 엄마 한 번도 안 보고 싶었던 것처럼 보인다. 혹시 엄마 미워하고 있었니?
엄마가 널 네 아빠에게 두고 갔다고 생각해서 엄마 미워했던 거야?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엄만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듯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침묵을 깨고 제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주은이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식을 떼어놓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내가 죄인이지. 근데 주은아, 엄마도 그땐 어쩔 수가 없었단다. 누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떼어놓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니? 엄만 널 네 아빠에게 보내기 싫었어. 근데 네 아빠와 친할머니가 널 보낼 수밖에 없도록 날 협박했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 엄마가 밉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정말 우리 주은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 쳐다보고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될까? 보고 싶었다고 말해줄 수 없겠니? 날 버리고 갔던 이유가 아빠와 할머니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사실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엄만 깜짝 놀라고 있는 저를 보며 제가 모르고 있는 그날의 사실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네 아빠가 우리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다른 감정 다 빼놓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네 아빠는 엄마를 옥죄고 있었어. 나랑 이혼한 뒤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지낼 때만 해도 네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내가 다시 회사에 복직해 일을 하려고 했지. 근데 네 아빠가 엄마를 말리는 거야. 집에서 널 보고 있으라고. 내 생각엔 시어머니께서 널 낮에만 봐주시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빤 나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 그래도 뭐 어쩌겠니? 네 아빠가 그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틈나는 대로 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걸 꼬투리 잡더라고.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것도 남자 관계에서 말이지. 그제야 네 아빠가 날 다시 회사에 못 나가게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 네 아빠가 의처증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내가 어쩔 수 있겠니? 내 남편이 밖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올 수 있게 우리 주은이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일 수 있게 뒷바라지 해야지. 그래서 네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널 돌봤어. 그런데도 네 아빠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지. 어떻게 된 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네 아빠의 의심은 더 심해졌단다. 결국 도저히 네 아빠랑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지. 그리고 절대 널 보낼 수 없다면서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고. 처음엔 네 아빠도 네 할머니도 내가 널 데려가 키우는데 동의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자기랑 이혼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 내가 꼴보기 싫었는지 아니면 뒤늦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생겼는지 나보고 널 내놓으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내 새끼를 어떻게 보내?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엄포를 놨고. 물론 잠깐 만나는 것까진 내가 양보하겠지만 주은이 널 키우는 사람은 나라고 못을 박았지.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널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말이지. 나도 네 아빠와 할머니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피해서 이사도 가보고 친정에 도움도 요청하고 또 네 아빠에게 들키지 않게 일도 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나타나서 회방을 놓고 소동을 부리며 일을 할 수 없게 했지. 그러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단다. 만약 그때 나만 굶고 나만 힘들었다면 널 네 아빠에게 보내는 선택은 하지 않았겠지만
어린 너까지 굶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 내 딸 주은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네 아빠에게 보내기로 한 거지. 그러면서 약속했어. 혹시 주은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땐 내게 다시 보내달라고. 또 나중에라도 나랑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아빠는 내가 널 만나지 못하게 했어. 내가 쉬는 날이나 주말마다 널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마주칠 수도 없게 했지. 그러다 네 아빠가 재혼을 하더라. 그때부턴 내가 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이제 너에게 엄마가 생겼는데 내가 나타나면 너만 혼란스러울 테니까. 그래서 멀리서 널 지켜보기만 했지. 나중엔 그마저도 내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애써 널 외면하게 됐고. 그런데 널 회사에서 보게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구나.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있는 널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널 붙잡은 거란다. 미안하다 주은아. 네가 더 혼란스러운 할 말을 해서. 그래도 네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아빠도 널 사랑하는 마음에 너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행동이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일 테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던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렴. 너무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네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구나. 우리 딸 주은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머리가 뒤죽박죽이었어요. 당장은 그곳에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자 엄마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자신을 이해해달라거나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자주 보자며 제게 깜짝 놀랄 제안을 했죠. 그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 30년 넘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그 감정이 해소될 수 있겠어. 엄마는 다 이해해. 그러니 재촉하지 않으마. 대신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우리 앞으로는 자주 보기로 하자. 그리고 주은이 너 오늘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맞니? 원래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어? 네? 아, 제가 이쪽 관련 일을 해오고 있어서요. 그러다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길래. 그래?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네가 엄마랑 같은 일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럼 잘 됐네. 엄마가 널 도와줄 일이 있겠어. 앞으로 우리 회사 다니면서 엄마가 널 도와줄게. 엄마, 떨어진 네 생각에 다른 가족을 만들 생각은 꿈도 안 꿨거든. 그래서 내게 가족이라곤 너밖에 없어. 그러니 엄마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우리 주은이 앞날을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걱정 마.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할 준비해. 엄마가 바로 네 자리 만들라고 할 테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인다고 거절할 생각은 하지 마. 네가 능력 있으면 사람들도 언제까지 색안경 쓰고 보지 않아. 설령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엄마가 그런 능력 갖출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저 때문에 난처한 상황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난처할 거 하나도 없어. 다른 집 자식들도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 정도의 도움은 부모들에게 다 받아. 거기다 난 이제까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게 뭐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회사 들어와서 네 능력 보여주면 엄마도 난처할 일 없어. 그럼 내일부터 회사 출근하는 걸로 알아. 내가 오늘 면접에서 널 합격시키라고 할 테니까. 면접을 보고 나와 3시간도 안 돼 벌어지는 일들의 속도에 발을 맞춰갈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실도 제 감정도 회사 관련된 일도 전부 엄마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일처리로 진행됐죠. 그렇게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엄마와 얘기를 나눴고 엄만 회사 업무가 있다며
저와 내일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저는 엄마 사무실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엄마 방을 나와 회사 1층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실과 엄마의 얘기가 너무 차이 났으니까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회사로 출근해 다시 얘기를 나눠볼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회사에 출근하고 난 뒤에 일이 생긴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차이가 나는 제 기억과 엄마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엄마가 있는 사무실로 향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탄 엘리베이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사장실을 가기 위한 별도의 조작이 필요한 건지 엄마 사무실이 있는 층수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눌려지는 층 가운데 엄마 사무실과 가장 가깝던 층에 내려 비상구를 통해 올라가기로 했죠. 그러다 한 번 더 제 생각을 정리하고 숨을 고를 겸 중간에 있던 휴게 정원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방금 전까지 들었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말이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 걸어가 보니 후미진 곳에 있는 흡연 장소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담배를 피우며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사장님, 그 자리는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정말 괜찮을까요? 두 분이 혈연 관계라는 게 알려지면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말이 많을 텐데요. 주은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아예 일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법 경력도 있고 실무 능력도 있는데 뭐가 문제되겠어? 그리고 우리 회사로서는 나랑 주은이가 혈연 관계라는 게 밝혀지면 더 좋을 거야. 내가 그걸 노리고 걔를 아까 붙잡았던 거고. 네? 그게 무슨... 이 실장은 그렇게 나랑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날 아직도 몰라? 내가 지난 30년 동안 찾지 않던 딸을 회사에서 마주쳤다고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야? 회사도 내 커리어도 아닌 일로 내가 이런 짓을 벌이겠냐고. 이 실장, 나는 딸 같은 거 필요 없어. 핏줄에 목매다는 여자들은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딸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려고 매달리는 건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딸을 찾겠어? 그럼 어떤 이유로 이러시는지... 내가 어제 우연히 우리 회사 경력직 지원자들 서류를 봤거든? 근데 거기에 내 딸과 같은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유심히 봤더니 내 딸이 맞는 거야. 그땐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나랑 남남처럼 살아온 애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잊고 집에 갔는데 목욕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왜? 우리 회사가 요즘 예전과 다르게 지지부진하잖아. 최근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과 운전기사 놈 폭로 때문에 생긴 갑질 문제로 내 이미지도 좋지 않고. 근데 그걸 내 딸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고. 이 실장도 아까 놀랐다고 하지 않았어? 내 딸이 나랑 같은 업계에 있다고. 거기다 나 같은 냉혈한도 신기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해하겠어. 이런 건 언론에 풀면 가만두겠냐고. 아주 난리지. 30여 년 전 생이별했던 엄마와 딸 운명적으로 회사에서 만나. 듣기만 해도 스토리가 예상되지 않아? 반응이 오지 않냐고. 이걸 언론사와 잡지사에 풀어서 잘만 이용하면 우리 회사도 그렇고 내 이미지에도 아주 도움이 되겠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하면 회사도 덩달아 이슈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걔를 붙잡은 거야. 그러면 바로 잡지사나 언론사를 준비시킬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슈화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좀 기다려. 나도 좀 걸리는 게 있거든. 아직 주은이가 나랑 지 아빠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걔 아빠가 주은이한테 어디까지 내 얘기를 했는진 몰라서 시간이 필요해. 오늘 내가 뒤흔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걔 입에서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못 들었거든. 걔네 아빠가 죽어서 우리 두 사람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얼마 없긴 한데 그래도 조심한 다음에 마케팅을 시작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확실해지면 그때 부르는 걸로 하자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엄마, 아니 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회사와 이미지를 위해서 말이죠. 아빠와 친모가 이혼을 했을 시기 제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 시절 기억이 전부 생생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저를 버렸던 날과 그 다음 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려지기 전날 저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응, 내일 주은이 그 집 앞에 버려두고 오려고. 당연히 그 사람이야. 내가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겠지. 근데 그 사람 성격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겠어? 솔직히 그 사람도 내가 자기 괴롭히려고 주은이 데려갔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나보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 지 딸 문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인데 내가 데려가려고 하면 지 딸한테 상처 줬다고 나 때릴지도 몰라. 뭐? 아우, 언니, 무슨 자식 없이 못 산다고 해. 그런 건 언니한테나 통하는 소리지. 난 아니야. 나한테 애는 족쇄야, 족쇄. 언니도 알잖아. 나 애 가지고 싶지 않았던 거. 애가 생겨서 결혼했던 거지만 그때도 난 애나 키우면서 무능력한 주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 난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될 거야. 내가 우리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까지 대학 나왔는데 미쳤다고 애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겠어? 이제 내일이면 끝이야. 다시 내가 바라던 인생 개척하면서 살 수 있다고. 날 버린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지만 제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무서운 티를 내지 않고 엄마 말을 잘 따랐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아빠 집 앞에 갈 때까지도 곧 내가 버려진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그 기억만으로도 엄마가 날 자신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지내고 있던 도중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아빠와 할머니의 대화 내용도 듣게 됐죠. 너 제 친모에 대해서는 언제 말해주려고 그러냐? 지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말하지 않다가 제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자기를 버렸는지 끝까지 주은이에게 말 안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든 어린애가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식보다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어떤 아이가 받아들이겠어요? 성인이 돼서도 불가능한 일이죠. 아예 다 자라고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진 제가 책임지고 그 여자 못 만나게 할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알고 있는 엄마 이름과도 달라서 성인이 되기 전까진 혼자서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이, 그게 네가 막는다고 될 것 같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무리 충격적이라도 네 입에서 아는 게 낫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돼봐라. 제가 더 상처받아. 어머니 제발요. 제가 주은이 상처받지 않게 잘 보호해 볼게요. 그리고 곧 제가 재혼하면 주은이한테도 엄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친모에 대한 그리움도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사람 얘기 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그런 제 기억이 다시 한번 확실해지면서 절 이용하려고 거짓말까지 지어내 아빠와 할머니를 못된 사람으로 만든 친모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제가 저런 여자 배에서 나왔다는 게 화가 날 정도였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해 저 여자의 모든 걸 제 손으로 끝내버리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 분노를 잠시 덮어두기로 했어요. 저 여자를 무너뜨리려면 저 여자의 말을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에 접근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 친모가 한 말을 모두 믿는 것처럼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다정하고 가까운 모녀 관계처럼 보이게 행동했죠. 그래서 친모가 절 이용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내 딸 오늘 인터뷰하느라 고생했다.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 어색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잘하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죠. 엄마가 얼마나 절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설명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휴, 그러니까 내가 민망스러워서 혼났다니까.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맙더라. 정말 고마워, 내 딸. 뭘요? 근데 엄마,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부탁? 뭔데? 엄마가 제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하는데. 키워주신 엄마께도 감사하지만 절 낳아주신 엄마에게 제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 저희 엄마랑 시부모님께는 제가 허락을 구했어요. 엄마만 허락하시면 돼요. 아이, 그럼 나야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엄마가 얼마나 바라던 일인데. 아이, 고맙다, 주은아. 정말 고마워. 전 저의 복수의 디데이를 제 결혼식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친모에게 미끼를 던져줬죠. 친모는 제 결혼식마저도 자신의 이미지 홍보로 이용하려고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고요. 그렇게 제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으니 몸이 떨려오는 게 당연했지만 그 외에도 오늘로써 친모에 대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으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의 떨려오는 마음을 진정시켜줬던 건 엄마와 동생 그리고 남편이었어요. 세 사람을 포함해 시부모님과 일부의 시댁 식구들까지 오늘 제가 벌일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이해와 함께 동의를 해주신 덕분에 떨려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필코 오늘 제가 계획한 대로 친모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울 수 있었죠. 저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제가 오늘 해야 하는 일과 준비한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제 결혼식이 열리는 시간이 다 됐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 축하를 위해 많은 하객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죠. 그러다 일부 하객분들이 웅성거리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제 친모가 결혼식장에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거였죠. 제 가정사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친모의 등장에 수근거렸고 오늘 제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친척분들 중 몇 분께서는 제 결혼식장에 나타난 엄마를 향해 고성을 지르시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소란으로 친모와 제 관계를 모르고 있던 하객들까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소란이 벌어졌으니 다른 신부들 같았으면 벌써 기분이 망쳤겠지만 오히려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모라는 사람을 주목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친모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라고 망신을 당한 게 창피해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결혼식 자리를 지켰어요.
그 예식장에는 제 지인들 이외에도 친모에게 잘 보이겠다며 찾아온 회사 사람들과 다른 지인들까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시모의 뻔뻔한 모습에 저는 식을 올리기 전 한 번 더 복수에 대한 전의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예식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저와 남편의 결혼식 초반부는 여느 부부의 결혼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밝고 풋풋하고 희망찬 분위기였고 부부의 연을 맺는 시간이었던 만큼 진중하고 엄숙하기도 했죠. 그러다 예식 순서 중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됐어요. 먼저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제까지 키워주신 데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렸고 인사를 잘 마무리한 후 이제 저희 집 차례가 됐죠. 저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를 낳아준 친모에게 제 속마음을 전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친모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가식적인 표정과 함께 가짜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른 사진 기자에게 잘 찍힐 수 있는 각도를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하객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죠. 이분 덕분에 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 이분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저를 낳아주신 제 친어머니십니다. 하객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친모를 소개하자 친모는 감동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각인시키며 인사를 했어요. 제가 친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개하면 할수록 기사거리와 마케팅에 도움이 될 테니 아마 그 감동스러운 표정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표정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 말로 인해 친모의 그 가식적인 표정은 곧바로 일그러지게 됐죠. 하지만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설명한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건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저를 낳았건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여러분께 그렇게 소개해드린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왜 그래?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친모는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친모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며 저는 묘한 기대감과 흥분을 느꼈어요. 앞으로 제가 친모의 추악한 모습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낼 때마다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친모를 상상하니 기대가 됐죠. 저는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차분히 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조금 전 제가 이 여자를 친모라고 소개해 많은 분들께서 특별한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똑같을 테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 1순위인 사람,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해주고 나 역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등등 엄마라는 단어와 존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여자도 제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신 나간 년이 자기만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저희 아빠와 저를 사랑했다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이 여자에겐 자신 이외의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자식도 자신의 인생에서 걸리적거리는 걸림돌로 생각해버리고 떠날 만큼 모성애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 여자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여자가 혼주석인 이 자리에 있으려면 제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물론이고 저와 저희 가족들의 허락도 있어야 하니까요. 둘 다 맞아요. 이 여자가 제 결혼식에 혼주석 자리를 앉겠다고 한 것도 맞고 저와 저희 가족이 이 여자의 결혼식 참석을 허락했던 것도 맞죠. 그럼 왜 이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가 제 결혼식 혼주석에 앉겠다고 그랬을까요? 그 설명하기 전 다른 분들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기 두 분의 사진 기자와 옆에 있는 여성분들이 보이시나요? 저분들은 이 여자가 개인적으로 부른 잡지사, 신문사 기자입니다. 돈을 주고 부른 건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부른 건진 확실치 않으나 저 사람들을 부른 이 여자의 의도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저 사람들 이 여자와 이 여자 회사 홍보를 위해 불렀거든요. 안 그래요, 엄마? 너 지금 결혼식 중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엄마가 왜 날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 그건 그렇고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너 지금 네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뭘 하는 거야? 뭘 하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밝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 한 번뿐인 결혼식 날 하는 거야. 뭐? 이 미친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네 결혼식 망치면서 하고 있는 이 짓거리 그래봤자 전부 네 추측일 뿐이야.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데 내가 무슨 피해를 볼 것 같아? 너 스스로 네 결혼식 망치고 망신당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했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일생일대 한 번뿐인 내 결혼식까지 희생하면서 벌인 일인데 겨우 내 말만 믿고 있겠어? 자, 그럼 봐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에도 자신 있어 하는 친모에게 두고 보란 말을 했던 저는 어딘가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을 한 이후 식장 프로젝터에 영상 하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친모가 회사 관계자와 나누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영상 속엔 친모가 제게 접근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놀라기 시작했고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들 역시 동영상 속 친모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결혼식장 이곳저곳에서 개탄하는 소리와 분개하는 눈빛이 쏟아지자 뻔뻔함에 끝이 없던 친모도 눈치가 보였는지 움츠리더군요. 그리곤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인지 결혼식장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꼴을 제가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저는 친모의 한복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내 추측일 뿐이라며. 나만 망신당한다고 그러더니 어딜 내빼려고 해? 너 이거 안 놔? 네가 이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절대 가만 안 둘 거고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라고. 나야 잠깐 집에서 은신하고 있으면 되지만 넌 오늘 네가 벌인 짓으로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래. 겨우 저 동영상 하나면 당신이 말한 대로 결말이 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어떡하나? 내가 당신에게 가진 복수심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깊었고 그만큼 내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한 게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 당신 잠자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준비한 것들 전부 다 봐야 할 거야. 아니면 이 결혼식장 벗어나는 것도 힘들 테니까. 여러분, 저 영상 속 뻔뻔한 이 여자가 부끄러운지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한참은 더 있는데도 말이죠. 이 여자 못 도망가게 출구 쪽 좀 막아주세요. 영상이 나오고 있는 중간 몰래 도망가려는 친모를 붙잡은 저는 하객분들에게 소리를 치며 친모를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식장 통로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수많은 하객분들이 조금씩 서로의 간격을 붙이며 친모가 도망갈 통로를 사전에 봉쇄했죠. 결국 친모는 몰래 식장을 빠져나가는 걸 포기하고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회사에서 찍은 동영상은 끝이 났고 곧이어 저희 친할머니께서 영상에 나오셨죠. 제가 친할머니께 부탁해 저희 아빠와 친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혼한 뒤 친모가 아빠와 저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듣게 됐거든요. 따지자면 그 영상은 앞서 친모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한 확인 사살 정도였습니다. 저를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데 확인 또 확인하는 내용이었죠. 네가 준비했다는 게 이거야? 내가 너희 아빠랑 너를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렇게 해봤자 결국 네 손해인 거야. 뭐 좋은 가정 살라고 네 얼굴 네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 저 얘기들은 네 시부모님은 참 좋아하시겠다? 며느리로서 널 받아들이고 싶겠어. 우리 시부모님 다 아셔. 당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셔서 내가 이렇게 복수하는 것도 이해해 주셨고 허락해 주셔서 내가 당신 망신 주고 있는 거야. 망신? 난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난 자랑스러워. 여성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내 가족, 내 자식 버리고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을 해낸 내가 자랑스럽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난 잠깐 은신하면 되고 그래도 시끄러워지면 미혼모나 보육원 가서 봉사활동 정도 하면 돼. 그리고 이걸 내 업무적인 능력과 연관 지을 것 같아? 오히려 날 더 대단하게 생각할걸. 일과 커리어를 위해선 뭐든 하는 사람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겠지. 네가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네가 증오하는 내가 성공할 수 있었고. 아까부터 내 앞에서 자신 있어 할 때마다 차례차례 망신당했는데도 또 자신감이 나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또 뭐가 나올까 싶어서 겁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 무너뜨리려고 준비 많이 했다고. 내가 당신 속셈을 알고도 왜 당신 옆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이 정도로 끝냈을 거면 회사에서 망신 주고 끝냈을 텐데 내가 왜 회사에 붙어 있었겠냐고.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간 정주희, 아니 정형미를 무너뜨리면 뭐 하겠어. 여성 사업가, 성공한 CEO 정형미까지 무너뜨려야 제대로 무너뜨린 거지. 당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뽑은 것부터가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 그리고 당신이 회사 일로 캥기는 게 한두 개야? 다른 직원들이야 당신 영향력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고 쳐도 난 다르잖아. 또 당신 딸이라는 이유로 당신이 날 이용해 먹겠다고 마음 놓고 있어서 당신 사무실, 집, 핸드폰 등등 접근하기 편했고. 그래서 내가 당신 회사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놨어. 뭐?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회사에서의 위치? 그것도 아니면 내 사과가 필요한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 관련으로는 건들지 마. 그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 봐 이거. 조금 전까지 콧대가 하늘 높을 줄 모르더니 회사 관련이라고 하니까 아주 벌벌 기네? 내가 이 모습 보자고 내 결혼식까지 망쳐가면서 한 건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 이게 전부 당신 업보니까 참고 견뎌. 이 미친년이. 그만해. 내가 뭐든 해주게. 뭐야 저 동영상. 제게 말을 이어가던 친모는 하던 말을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친모가 회사 내에서 저질러왔던 일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엔 친모가 평소 뱉는 욕과 비속어가 흘러나왔고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을 하는 행동과 업무 이외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등등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나왔습니다. 또 돈을 이용해 원래 부풀려진 마케팅 홍보를 의뢰하는 내용과 뇌물을 주는 대화 내용까지 싹 다 있었죠. 사실 그러한 내용을 한 달 만에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철두철미한 친모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적어둔 수첩의 내용과 남겨놓은 데이터들로 인해 친모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확보할 수 있었죠. 친모는 여기까지 예상하진 못했는지 입을 떡하고 벌린 채 한참 동안 자신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그 동영상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친모의 넋놓은 모습이 우스워 웃음이 새어나온 저를 보곤 열을 받았는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망할년. 내가 그날 널 끝까지 모른 척 해야 됐어. 아니, 그날 우리 회사 면접에서 떨어진 널 짓밟아 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야 했다고. 아니다. 그것도 아니야. 네 아빠 집 앞에 버려두고 떠났었던 그날 널 이 세상에 지워버려야 했어.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너를 그날 처리해버렸어야 했다고.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내 인생, 내 커리어, 내 회사 다 망친 네 년을 내가 가만둘 줄 아냐고. 내가 너 판병신 만들 거야. 내가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친모는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는지 눈이 완전히 돈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절 해코지하려는 얼굴이었죠. 당연히 저도 친모에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복수를 결심했을 때부터 각오는 되어 있었으니 오늘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다가오던 친모가 뒤로 이끌려가더니 바닥으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친모의 모습 뒤로는 엄마가 계셨죠. 엄마가 친모의 목덜미를 붙잡고 바닥으로 잡아당긴 거였어요. 감히 누구한테 손대려고 해? 당신이 지금 내 딸한테 성질 낼 때야?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어디서 누굴 해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내 딸 해하려는 년을 가만둘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니년 혼내주고 싶어서 혼났는데 잘 됐다. 니년이 빌미를 만들어줘서 먼저 떠난 우리 그이 그리고 내 딸 주은이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할 수 있겠어. 니년이 내 딸을 건들려고 한다면 나부터 해결해야 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년아. 얘 주은아, 네 엄마 좀 말려봐. 네 엄마 말리라고. 이러다 네 친엄마 죽겠다. 얼른. 아유. 이제까지 제가 엄마를 만나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화를 내신 것도 욕을 하신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날 엄마가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표출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친모를 쥐어잡고 뒤흔드는 모습까지 보게 됐죠. 친모는 엄마가 이끌고 휘두르는 손길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조금 전 제 앞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며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 제 몸을 감싸는 것밖에 못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엄마 손에 일어나지 못했던 친모는 제 동생이 엄마를 말리는 틈을 타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자기 이미지와 회사 마케팅에 이용하겠다며 자신이 부른 잡지, 신문사 기자들과 엄마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제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회사 사람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실체만 밝힌 채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날의 여파가 친모에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업계에 소문이 난 건 물론이고 그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상승은 없었지만 딱히 떨어지지도 않고 있던 회사 실적도 바닥을 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상정됐고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던 친모는 먼저 CEO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어요. 그 일로 회사 내에서의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저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차피 제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회사를 다니던 것도 아니라 크게 아쉬워하거나 제 선택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친모라는 사람의 실체를 밝힌 것으로 만족했죠. 이후 저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즐기며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복수를 지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도움까지 주셨던 엄마와 시부모님, 또 남편, 동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끈끈한 한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세상의 몇 가지 고정된 관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예로 들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모성애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 등등 우리는 핏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리고 관련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걸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해요. 만약 제가 그날 친모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면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잘못됐다고 날 낳아준 엄마를 찾고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아니면 나중에라도 제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엄마와 남편, 또 다른 가족들이 있어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었겠지만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었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고정관념에 세상의 이치인 듯한 말과 단어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이지 마시고 상대가 누가 됐던 간에 진중하고 천천히 알아가는, 그래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엔 저를 키워주신 엄마처럼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은 만큼 엄마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제 친모처럼 악인도 많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인사 올리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